박은우, 너 미쳤어?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왜? 왜 내가 잘못된 거야? 난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느낄 뿐이야. 닥쳐.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사춘기 헛소리일 뿐이라고. 멍청한 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 아빠가 내 감정을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그래. 그럼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딴 미친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마. 왜 나를 사랑해줄 수 없어? 서울의 11월은 차가웠다. 아침 저녁으로 손이 시릴 정도였지만 교실 안은 그보다 더 서늘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이름이 소문의 중심에 놓인 게 나는 원래 눈에 띄는 애가 아니었다. 그저 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공부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아니었다. 학교에서 나를 떠올리면 조용한 애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이상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교실 공기가 무거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내 앞에서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웃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와 서연이 있었다. 너네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야, 솔직히 사귀는 거 아니야? 처음엔 농담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서연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금방 지나갈 거야.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어제 서연이랑 같이 걸어가는 거 봤어. 둘이 손잡고 있던데? 은우가 여자한테 관심 있다던데?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겼다. 하지만 점점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져 갔다. 그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누군가 섰다. 박은우.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같은 반 친구 준석이었다. 평소에 크게 말을 섞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는 내 앞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너 진짜 여자 좋아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분명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주위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부정할까? 그냥 장난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하면 될까? 그렇게 말하면 아마 이 일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내가 서연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거짓말이 되는 거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누군가 킥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내 속삭임이 되고 조용한 교실 안에서 퍼져나갔다. 야, 진짜였네. 대박. 미쳤다. 진짜 여자 좋아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뒷목이 뜨거웠다. 누군가 내 귓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점심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누군가 일부러 내 옆을 지나가면서 야, 은우 왔다라고 했다. 급식 줄을 서 있으면 내 뒷사람들이 작게 웃으며 속닥였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서연의 반응이었다. 처음엔 서연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일부러 더 밝게 굴면서 나에게 농담도 던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점점 조용해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나를 피해 다니는 게 느껴졌다. 서울의 겨울은 길다. 12월이 되면 해가 금방 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어둡게 느껴진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다. 학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집까지 흘러갔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집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집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평소엔 부모님이 각자 방에 계시거나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다. 은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하자.
엄마가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무거운 가방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엔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텐데 오늘은 TV도 꺼져 있었다. 엄마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아빠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너 학교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고 있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서연이랑 이상한 사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학교에서 들리는 수근거림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은우야, 대답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냥 그럴 리 없어요라고 하면 될까? 하지만 그 말을 하면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탁자를 쾅 하고 내려쳤다. 혼란. 이게 혼란스러울 일이야? 나는 흠칫 놀라며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의 얼굴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야.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서연이랑도 거리 둬. 그러면 다 해결될 문제야. 해결될 문제라고? 나는 아빠를 바라봤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갖는 게 문제라고? 단순히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해결될 일이라고? 나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손을 꽉 쥐었다. 아빠,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지. 세상이 어떤 곳인데 너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제 감정은요? 제가 뭘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건 내 착각이야. 사춘기 때 잠깐 흔들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감정이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엄마를 돌아봤다. 혹시라도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줄까 싶어서.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떨어질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살면 너 힘들어질 거야. 세상은 그런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순간 멍해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 그 말이 너무 아팠다. 결국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나보다도 우리 가족의 체면이었다. 엄마, 아빠는 제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우린 내가 올바르게 살길 바라는 거야. 올바른 게 뭔데요?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제 감정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냥 평범한 척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예요? 아빠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서연이랑 거리를 두고 똑바로 살아.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훔쳤다.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더 이상 거실에 있을 수 없었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부모님이 실망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없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이렇게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겨울밤이 보였다.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다. 서울의 겨울밤은 길고 조용하다. 하지만 내 방 안은 너무 답답하고 숨 막혔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집에 있으라고 했다. 친구들과 학원 끝나고 잠깐 카페에 가는 것도 안 됐다. 핸드폰도 엄마가 하루 종일 갖고 있다가 잘 때만 돌려줬다. 그마저도 알람형이었다. 인터넷도 제한됐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장 힘든 건 서서연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였다. 서연이 계속 문자를 보냈다. 은우야, 괜찮아. 왜 답장 안 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 잠깐이라도 만나면 안 돼? 나 너 보고 싶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답하고 싶었다.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우야, 저녁 먹자. 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앉았다. 요즘 힘들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도 내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는 일이야. 내가 이러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말을 듣자마자 목이 턱 막혔다. 엄마,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참아, 은우야. 엄마가 이러는 게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길.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결국 남들의 시선 때문이잖아. 은우야,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 엄마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만 포기하면 돼.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혀왔다. 엄마가 방을 나간 후 나는 핸드폰을 켰다. 서연에게 답장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만약 내가 서연을 계속 만나면 부모님은 더 실망할 거다. 더 강하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서연을 포기하면 나는 과연 괜찮을까?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 감정이 정말 잘못된 걸까?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로를 지나는 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간간히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르게 없었지만 내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다. 나는 오늘 밤 서연을 만나기로 했다. 엄마, 아빠 몰래 방 창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핸드폰도 가져올 수 없었으니 연락 없이 직접 만나야 했다. 서연과 나는 예전부터 자주 가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중학교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불러내서 그네에 앉아 이야기하던 곳.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지만 지금 내 마음이 더 차가웠다. 멀리서 서연이 뛰어오는 게 보였다. 은우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나를 꼭 끌어안았다. 대체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돼? 너 괜찮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를 오래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서연이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뭐, 나는 고개를 돌리고 손을 꽉 쥐었다. 우리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서연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야? 아니, 그럼 갑자기 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부모님이 다 아셨어. 그동안 연락 못한 것도 밖에 못 나온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이제 더 이상 널 볼 수 없어. 그래서? 서연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끝내겠다고? 그렇게 간단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쩔 수 없어. 그러자 서연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이럴 거야? 내 감정은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난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서연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부모님이 너한테 중요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넌 결국 그 사람들만 선택하는 거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아팠다. 그래, 내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잘 지내. 그녀는 그렇게 돌아섰다. 나는 그녀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난 돌이킬 수 없었다. 서연과 헤어진 후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았다.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동이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이 무슨 과제를 내줘도 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원래 자주 가던 카페도 더 이상 가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연이 거기에 있을까봐. 아니, 없으면 어쩌지? 그녀가 없는 그 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일까봐.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를 틀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베개를 얼굴에 눌러도 이불을 덮어도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다. 며칠 후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있던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카톡 알림. 나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보자마자 손끝이 얼어붙었다. 서연.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이름. 나 유아까. 아마 다시는 못 볼 거야. 잘 지내.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몇 번이나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었다. 서연이 떠난다고? 그럼 이게 끝이라는 거야? 진짜로 완전히 나는 핸드폰을 3개 쥐었다.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핸드폰을 꼭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나는 이대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난 그냥 너랑 있고 싶어.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몇 초 후 메시지가 읽은 표시가 떴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진짜야?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단어를 눌렀다. 진짜야.